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안 됐는데요. 없었습니까? 지난주에는? 그래? 갤럽이 징검다리가 있는 경우에 휴일입니다. 조사를 안 합니다. 이게 정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갤럽 같은 회사 좋은 회사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징검다리 있는 경우에는 그 징검다리를 휴일로 해버립니다. 갤럽. 네. 뭐랄까 아쉬움을 그렇게 강하게 응?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을 했거든요. 5일날. 아 그래요? 네. 저도 일했어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여론조사가 다른 게 좀 네. 이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고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본방에서도 중국 정법대의 문희룡 교수하고도 잠깐 전화 연결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네. 한중 관계 그다음에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로 만난 거 지금 파문이 좀 커지고 있는데 오늘 좀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네, 굉장히 우리 외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그 외교라고 하는 사안은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정쟁화되지 않고 하나의 합일된 목소리로 좀 나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지금 이 사안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정쟁화되어서 우리가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는 토양들이 굉장히 좁아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국의 결례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식의 목소리를 내서 지금 야당 대표가 찾아간 선의도 사실은 굉장히 없어져 버리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은 모두 휘발되고 오로지 지금 양국 간의 초치와 이후의 갈등 상황을 어떤 식으로 봉합할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싱하이밍 대사가 외교 결례를 범한 건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심각한 상황이죠. 배정찬 소장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외교 일단은 갈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정치적 행보를 잘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15분간의 원고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 지금 본국의 태도도 우리 대사도 초치를 해서 엄중 경고를 주는 등 뭐 경고 줄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복 대응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미 다 계획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악용을 한 거죠. 그런 어떤 이 중국의 정치적 술수. 물론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처사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우리 여론을 악화시킨. 잠시 뒤에 이제 픽데이터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그래도 나빴던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찰나였는데 싱하이밍 대사의 처사 때문에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 아까 저희가 이제 문희룡 교수하고 인터뷰했는데 문희룡 교수는 중국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럼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중국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을 텐데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걸 소화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지금 야당 대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는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당 대표입니다. 의전서열 8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자리에서 일본 오염수와 관련된 대응을 논하겠다라고 해서 주요 그 한 중간의 어떤 우호와 혹은 관계 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한테 어떤 공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입장들을 특히나 이제 베팅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어떤 식의 대중정책을 펼지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중국 대사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훈계하듯이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도 굉장히 중국은 잘못된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끔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주한미 대사가 네네. 국내 어떤 유수의 정치인들을 불러서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도 나온 것도 있어요. 네. 대통령의 어떤 형은
동생하면서 뼛속까지 칩니다라고 하는 발언도 아마 그 자리에서 했던 걸로 그때 보도 많이 나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근데 그 발언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비공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공개 발언으로서 외교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와 비공개 자리에서 외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톤앤 매너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공개와 생각을 합니다. 비공개가 이제 갈라서 그러니까 태도를 좀 보여야 되는 게 있다. 아니,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선 부대에서는 으르렁대면서 싸우다가도 뒤에서는 손잡고 이야기하고 그런 식의 맥락들이 굉장히 존재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심지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그렇죠. 물론 그 형식이 민주당을 하는 게 맞았냐라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중국이 정말 관계 진전을 염두에 뒀다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중간 정리라면 국내 정치인이 그 정당 대표든 뭐든지 간에 그렇죠. 네. 정치인이 주한 외교 사절을 만나는 것은 사실 다반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만남의 형식 그렇죠. 생중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비공개로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서로 어떤 뭐냐면 정견이라든지 한반도 주변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 되게 많이 있고 또 주한 외교사들이 어떤 국내 어떤 여론 지형과 주도층한테 의견 구하는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옆에서 그러니까 집회공교도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앉혀놓고 읽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데 조금 이게 정리가 필요한 것이 일단은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을 나눈 다음에 형식적인 부분도 조금 따지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닌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가 때인인 만큼이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이 가서 비공개로 싱하이밍 대사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뭐 돌아가는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있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다수당의 또 대표이기도 하고 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례경 전 혁신위원장의 또 인사 파동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 중국 대사를 관저에서 만났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싱하이밍 대사한테 국회로 와라. 잠깐만 여기까지 좀 갈라서 봅시다. 일단 네.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싱하이밍 대사 쪽의 태도를 지금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질문드린 거 그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두 분 공히 지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배팅이라는 발언이 이제 되게 이제 그 논란이 됐는데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 바이든도 한국에 와서 했던 발언인데 왜 우리만 갖고 이러느냐 이런 지금 기조라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제 뭐 했던 발언의 성격과 이 발언의 성격을 뭐 외교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는 뭐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발언에서 저는 이제 두 개를 꼭 집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에 순응하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순응하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 내용 전 전문을 다 읽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배팅을 미국에만 배팅을 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초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그냥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꾸 좀 이따 이재명 대표 건 여쭤볼게요. 아, 그건 따로인가요? 네, 지금 일단 좀 네네. 카테고리 나눠서 이야기하자고 지금 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싱하이밍 대사가 배팅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이야기는 뭐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비판을 우리 정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죠. 예. 그러면 바이든이 한 거와 싱하이밍이 한 건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취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그 글은 굉장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좀 뭐라고 할까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뭐 중국을 대상으로 했긴 했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이번 싱하이밍 대사가 지금 우리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했던 그 내용은 격에 맞지도 않다. 사실 외교에서는 지금 아까 내용을 말씀을 하셨지만요. 그 격 자체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배팅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중국의 입장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이야기를 같은 격에 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잠깐만요.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같은 격이 아니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 나라의 정책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우리 정상 혹은 뭐 정상회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심지어 정상회담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긴 근데 하지만요. 싱하이밍 대사도 자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제 국장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대통령이 하면 괜찮고 국장급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나요? 네, 발언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건 좀 때문에 다른 그런 건 차원인 것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짚어야 될 대통령-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미 관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싱하이밍 뭐 시진핑 주석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주한 주중 대사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나 협정에도 보면은 지금 특정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가 그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위배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외교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초치해서 외교부 차관이 엄중 경고를 준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그게 문제가 되는 그게 거죠. 내정에 해당이 된다면 바이든의 그 발언도 내정 간섭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 정부 수준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 자, 그다음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똑같이 배팅 얘기하는데 저희한테 배팅하는 게 어떠세요와 우리한테 배팅 안 하면 니네 후회할 거야는 완전히 어감이 다른 게 있죠. 그죠? 그렇죠. 배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문맥과 어떤 뉘앙스에서 그 단어가 구사가 됐느냐고 또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죠.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와 발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그 배종찬 소장이 이제 그 의욕적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정리해서.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형식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형식을 따지지 않고 만난 이유도 있겠죠. 뭐 그걸 이제 해명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정은 없는 거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이나 지금 재반 상황들을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찾아가지 말고 싱하이밍 대사에게 뭐 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굳이 뭐 싱하이밍 대사가 못 올 이유도 특별히 없었을 테고, 그리고 또 싱하이밍 대사만 굳이 만날 이유도 없었을 테고, 주한미 대사도 국회에서 한번 봅시다. 고이치 일본 대사도 국회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그런 그 국회 외교를 하는 차원에서 의회 외교를 하는 차원에서 만나면서 두루두루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형식적으로.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영상을 보면 지금 배석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아까 그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나란히 양국 정상했고 옆으로 이제 쭉 옆으로 배석자가 있는 것처럼 거의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상에 중국 쪽은 중국 대사관 쪽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근데 그래 배석자가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면 어떤 공식 의전 차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만남이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해를 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의 판단에 아까 그 미스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격이 없이 그냥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만난 거라면 그런 형식을 연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상시라면 아주 뭐 별다른 일이 없는 때라면은 저는 격이 없이 만나는 것이 정말 격이 없었을 수 있었을 텐데 월요일 날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1년에 이 당을 둘러싸고 있는 사안들이 결국 가볍지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아니 그 뭐 여론도 지금 악재가 연속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 타이밍에 싱하이밍을 만났느냐 이 문제 이제 이 문제 제기잖아요. 그러니까 싱하이밍을 만날 수는 있는데 좀 더 정교하게 만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있어요 부른다든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른다든지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격식을 갖추어서 어디선가로부터 지적당하거나 또는 뭐 공격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만나러 갈 때는 공격당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아니, 그러면 근데 그 예상을 못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국의 그 메이저 총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총리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서커스 단의 단원이었는데 네가 앞으로 총리직을 할 동안에는 외줄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정적들 사이에서 너는 버텨야 된다. 그 지난주에 했던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려요. 지금 기억을 하시네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검찰 수사도 있죠. 음. 주변을 둘러싼 온갖 리스크가 있는데 한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처지인데 그럼요. 이런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반중 정서가 강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반중 정서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주변국들은 상당 부분 이제 높은 반중 정서를 겪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적절하지 못했던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중 딱지를 붙여놓은 국민의힘 캠페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도 이제 친중 굴욕 외교를 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굉장한 공격을 한 바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공격이 일정 부분 통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대중 정책 혹은 대중 태도라고 하는 것이 좀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있다라고 봅니다. 아주 정무적인 부분에서는요.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대중 정서, 중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 관련해서 좀 그 배종찬 소장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 조사 결과는 또 김은지 기자가 파악을 해온 거라서 조금 먼저 소개하고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표로 방금 이제 띄워져 건요. 이제 한국 리서치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그리고는 주변 국가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인데요. 그 감정 온도라고 해서 0에서 100도 사이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주 이제 명확하게 미국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높은 나라이고요. 그 밖에 이제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고 일본도 굉장히 낮았던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나 이제 20대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그 반대하는 정서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사인에서도 웹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옳고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현재적으로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식할 중국에 필요가 대한 있죠. 호감도가 북한보다도 더 낮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최근 4월 조사입니다. 이게 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지금 북한보다도 낮고 사실상 주변국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의 호감도라는 것은 그다지 우리가 그렇게 이 중요도가 높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변국이 이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김종배 앵커가 물어봤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배팅과 관련된 발언과 싱하이밍의 대사의 배팅 발언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호감도가 높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부분의 거부감과 싱하이밍 대사의 배팅에 대한 거부감이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우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저게 안 믿고 이쁘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기도 믿고. 이게 싹 와닿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정책을 하는 사람들, 국가의 운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반중 정서에만 편승해서 국가 정책을 이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 결국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한다면 여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느냐라고는 문제. 일단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이 계속 일관되게 그러니까 지적하는 문제는 가뜩이나 정책 악재가 연속으로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면 대중 정서가 어떤지 좀 여론을 살펴가면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 지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김은지 기자가 그 다음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이 그 준비한 빅데이터 말고 우리 그래프 자료 있죠. 네, 퓨리서치 제 자료인데요. 그거를 하나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거요?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기사를 쓰면서 퓨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를 좀 들고 와가지고 쓴 적이 있는데요. 이 표가 이제 사실 반중 감정이라고 하는 게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주라든지 일본도 굉장히 반중 정서가 강한 나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나라들도 굉장히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올라간 것들도 있고 이제 그 이후에 홍콩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하는 중국의 태도, 시진핑 3년임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중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림 2에 나오는 퓨리서치 센터 이제 세계 각국 주요 국가들의 인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력이 어느 나라가 더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더 그럴 것 같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중국의 인구 문제, 저성장이 좀 시작됐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G2 국가로서 앞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치가 주요 국가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만 유달리 그 가장 그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쟁력 차이를 적게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주는 뭐라고 할까요? 인식 격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 특히 정책 결정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빅데이터를 바로 보고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게 중국과 중국 경제를 놓고 지금 이제 봤는데 이제 지난 한 달간입니다. 중국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왜 이 비호감도가 높아졌냐를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인식과 정치 역사적 인식이 강한 겁니다. 보시면은 뭐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뭐 미국도 등장하고 뭐 미사일, 예. 크루즈, 무슨 물고기, 정어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서해상에서의 중국 어선과 관련된 이 감정 문제. 정어리가 근데 정어리인가? 아무튼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 근데 중국 경제를 보시면 굉장히 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상하이 또 이 항공기 그다음에 CJ 그다음에 지수 주가 또 삼성그룹까지 있거든요. 연초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외국인 투자 이런 관련된 건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내용 이제 우리 감성 연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게 8일부터 11일까지니까 이게 싱하이밍 발언 파장 이후입니다. 중국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더 악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은 비판하다 우려 잘못하다 확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이 36이고 부정이 60인데 중국 경제는 그나마 가만히 보시면은 성장하다 기대하다 파란 색깔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압력도 있고 각별한 관심도 있고 긍정이 이제 39 그래도 꽤 한 40%는 됩니다. 부정이 55%.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과는 굉장히 밀착이 돼 있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기업인들만 바둥바둥거리고 있고 정부는 뭔가 이 굉장히 치밀하거나 정교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접근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되 조금 더 정교하게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중국 또는 중국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그 외에 플러스 일본 오염수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면 좋겠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그 상당히 심하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 심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을 향한 밀착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소원해지는 이런 일련의 어떤 방향성이 혹시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 말고 어떤 그 정치적 측면들 다시 말해서 이런 반중 정서 내지 협중 정서에 올라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일단 이것부터 한번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정치는 또 다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별건으로 우리 정부가 굳이 초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들을 더 일으켜야 됐냐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위안 스카이라는 식의 비유까지 하면서 싱하이밍 대사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싱하이밍 대사는 본인의 국내 정치적 요소로서 지금 이것들을 활용한다라는 지적들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좀 더 쿨한 톤 다운된 대처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외교부가 이제 뭐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를 한다든지 뭐 여당은 이제 더 어떤 그 뭐 추방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어떤 그 강도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안의 어떤 성격과 문제의 어떤 그 성격에 비해서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반중 정세에 올라타는 어떤 정치적 고려의 결과물이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상대적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더 미국 쪽에 이제 치우쳐지면서 더 이제 반중 정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이제 강화되는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지. 특별하게 또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중국 때리기에 또 나서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중 혐오 정서가 강화된 거는 따지고 보면은 꼭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라기보다는 그 전혀 문재인 정부 때도 반중 정서, 반중 혐오 정서는 상당히 강해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시작된 시점은 적어도 뭐 5년 그 이전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도 상당히 좀 혐오 정서가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좀 개선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특징적인 것은 미국 의존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정부가 이 일본은 모르겠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특별하게 뭐 노력하거나 또는 돌파구를 만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원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지점에서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중 정책이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국가의 명운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도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중 정서 그리고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고 그 무례한 태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디커플링이 생길 경우에 그러니까 급변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그 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가장 배 모서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정책들의 섬세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대중국 이슈를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역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합치면 한국의 가장 제1 무역국입니다. 그런 지점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가치 외교를 말을 하면서 동맹끼리 잘해보자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사실은 중국과의 뒤에서 굉장히 거래를 하고 있고 작년에 최고 교역량을 자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블링컨이 지금 이제 중국 방문한다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강을 건너는 수준까지는 안 가고 관리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있던데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많이 나오냐면 윤석열 정부가 더 일방적으로 미국과의 밀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김문지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중국도 경제 파트너로서 결코 그러니까 그 손을 그러니까 놓아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그러니까 진단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했던 그 운전자론처럼 어떤 균형 잡힌 중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도 결국은 방향성, 이런 방향성에 기초해서 만났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성립이 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정교하게 디테일과는 예, 예. 제가 질문 드린 건 디테일과는 무관하게 큰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이제 방향성 면에서는 필요한 일이죠. 다만 디테일이 너무 부족했다. 예. 그 디테일이 부족한 게 결국은 반중 정서에서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이런 빌미를 제공해 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5분 동안 싱하이밍 대사가 예상치 못하게 아주 장광설을 늘어놨다면 적어도 그 직후에 우리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금 대권 주자로서 본인을 다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저는 추가 발언을 적절하게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중국 단체 관광 비자를 풀어달라라는 취지에 우리로서도 요구할 걸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오늘 한 이야기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심지어 격에 안 맞게 이재명 대표는 4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싱하이밍 대사는 15분 정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1교역국으로서 중국과의 우리 관계는 굉장히 잘 고려해야 되고 동시에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다라고 하는 한국 외교의 현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정도의 말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뒤에 문제들이 좀 덜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끼리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잘 고민해가지고 끌고 가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이렇게 논란이 좀 덜 됐을, 혹은 싱하이밍 대사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야당 대표가 할 말은 하는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거기서 좀 이제 아쉽습니다. 숨은 그림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좌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적어도 이번에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다면 싱하이밍 대사가 아무리 우리말을 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발음이 어눌한데 저는 차라리 중국어로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중간에 통역을 두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보좌도 굉장히 허술했다. 참모진의 준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당 안팎으로 사실은 중국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기로 했다면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지, 프로토콜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사실은 이게 미리 준비가 됐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 점을 제기를 하는 그 거예요. 원고의 내용도 이미 사전 파악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좌 기능이 뭔가 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는 네.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왜요? 주옥 같아가지고요. 알겠어. 외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이렇게 어떤 한 행사가 있고 나면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정쟁화가 되고 싸움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는 미국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IRA가 우리 이익을 침해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본에 가서는 일본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결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면서 우리가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이 어디선가 지금 비어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아쉬워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점을 좀 정치인들이 각각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많이 뭐 비교하면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번의 외교 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 아주 단순하고 단편적일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장면들이 사실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뭐 그러니까 상대국이 뭐 국가가 연주되는데 뭐 했느니, 뭐 고개를 숙였느니 안 숙였느니, 뭐 이런 거부터 뭐 의상이 어떤지 별별 논란과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이재명 싱하이밍 어떤 그 만남 같은 경우도 좀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얘기하고 보면 결국 외교는 상당 부분 형식이다. 그죠? 그럼요. 아니 그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따지고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칼럼도 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2번이나 칼럼을 썼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게 있더라도 또 이야기하고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진핑 주석도 오라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도 베이징으로 가서 저는 5번이고 7번이고 10번이고 12번이고 만나야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싱하이밍에 대해서 인터뷰했는데 시진핑이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해보니까. 그래서 무슨
뭐 입으로는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어떤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그걸 달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웃 좀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두 분 못다 말씀 있나요? 없으면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